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거잖아요. 며느리가 건넨 서류 위에는 부동산 명의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7년을 함께한 낡은 도장을 꺼내쥐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찍으면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을 사람은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서라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란만장 인생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70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은 장을 봐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추석 연휴 시작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컵을 들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여보, 올해도 혼자 명절 준비하네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추석 준비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고 며느리 수지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3번이나 왔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걸려오던 전화였는데 말이죠. 마지막 통화가 어제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좋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어색했달까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커피를 다 마시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시장이 문 열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사려면 일찍 가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옆집 김정희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정희 언니도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참이었어요. 영수가 벌써 나가? 나도 시장 가려던 참인데 같이 갈까? 그래요, 언니. 같이 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추석엔 아들 집에 간다며? 좋겠네.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전화를 자주 해요. 평소엔 안 그랬는데. 정희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과일 가게 앞에서 배와 사과를 골랐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었어요. 하나하나 만져보며 흠집 없는 걸로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추석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가게 주인이 권했지만 저는 그냥 중간 가격대 걸로 골랐습니다. 비싼 건 부담스러웠어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와 조기를 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생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시렸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택시 타기엔 아까웠어요. 천천히 걸어서 집까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장본 걸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과일은 씻어서 냉장 보관하고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오후엔 전 부치고 나물 무쳐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4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찍은 가족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와 민정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도장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사용하던 도장이었습니다. 50년 된 도장 손으로 쓰다듬으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걸 찍었을까요? 아이들 출생신고, 학교 서류, 아파트 계약서, 남편 사망신고. 평생을 이 도장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가 음식 준비해 놨어요. 그래, 알았어. 몇 시에 갈까? 6시쯤 오세요. 아, 그리고 엄마. 우리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얘기할 게? 무슨? 내일 와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요한 얘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집에 가게 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손주 이야기? 아니면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수의 목소리, 수진의 이상한 친절함,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고민하며 옷걸이를 하나씩 넘겼어요. 너무 격식 차린 옷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평상복을 입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편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 투성이네요.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기며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손주들 용돈으로 줄 돈을 챙겼어요. 10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그 낡은 도장을 꺼내 가방 안에 넣었어요. 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딩동.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어요. 너무 밝은 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손주들은? 아, 애들은 학원 보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러 오라고 해놓고 손주들을 학원에 보냈다니 뭔가 계획된 느낌이었어요.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덜컥거렸어요.
민수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중요한 이야기라며? 네. 사실은요. 큰애 대학 등록금 문제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역시나 그런 거였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드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수 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있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니? 은행 대출 서류예요. 5천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담보라니 무슨 담보를 말하는 걸까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러는데 명의가 어머님 거라서 일단 명의를 민수 씨한테 옮겨야 한대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의를 옮기라고요? 제 아파트를요?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어차피 나중엔 민수 거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하시면 저희가 대출받아서 등록금 해결하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민수 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도 이건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등록금 내야 하거든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힘들게 장만한 아파트였어요.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 집만은 꼭 지켜요. 이게 당신 노후 보장이야. 엄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집도 너무 크잖아요. 나중엔 어차피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고.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어차피 나중에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를 옮기면 그 다음엔 저희가 대출받아서 등록금 내고 매달 이자 갚으면 되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런데 만약 못 갚으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세 군데였어요.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이 세 군데나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그 낡은 도장을 꺼냈어요. 50년이 넘은 도장을 손에 쥐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엄마, 지금 찍으실 거예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미안하지만 생각 좀 해볼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까지인데요. 시간이 없어요. 알아. 근데 이건 너무 큰일이야.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도장을 챙겼어요. 내일 다시 연락할게.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정말 필요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선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 도장이 느껴졌어요. 이걸 정말 찍어야 하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나왔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왜 하필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제 앞날도 캄캄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도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50년 된 그 도장, 평생을 함께한 도장, 거실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민수와 민정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사진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수가 그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함부로 넘기면 안 되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 출생신고할 때도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학교 입학 서류에도 결혼 서류에도 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할 때도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찍었던 도장인데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나왔어요. 40년 전 서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매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3천만 원.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 같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새벽 배달 일까지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게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 열쇠를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접어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행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집을 내놓으라고 하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에게서였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급해요.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집만은 꼭 지켜요. 이게 당신 노후 보장이야.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당부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몇몇 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집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소파에 앉아 다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요? 문득 옆집 정희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정희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하면 조심해야 해. 정희 언니는 뭔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힘들다는데, 손주 등록금도 내야 한다는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명의를 넘기고 나면 정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희 언니를 찾아가자. 그리고 물어보자.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무엇을 아는지.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침 7시 정희 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영숙이.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명의 이전을 요구한 것, 5천만 원 대출을 받겠다는 것, 손주 등록금 핑계로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 정희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돼. 왜요, 언니? 나도 5년 전에 당했거든. 정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5년 전에 당했거든. 정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정희 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2잔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어. 친구랑 음식점을 차린다고.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지. 그래서요? 나도 너처럼 고민했어.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해.
결국 도장을 찍었지. 명의 이전 서류에. 정희 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어서 말했어요. 명의가 넘어간 지 한 달 만에 아들이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어. 그리고 6개월 후 사업이 망했지. 아들은 빚만 남기고 잠적했어. 그럼 집은요? 은행에서 독촉이 왔어. 대출금 못 갚으니까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나는 하루아침에 집 없는 사람이 됐어.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희 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럼 언니는 지금 이 집? 동생 집이야. 동생이 불쌍히 여겨서 작은 방 하나 내줬어. 70 넘은 나이에 동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지. 정희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아들은요? 1년 전에 한 번 나타났어. 또 돈 달라고. 내가 쫓아냈지. 이제 연락도 안 해. 내가 쓸모없으니까. 정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절대 도장 찍지 마. 명예 넘어가면 끝이야. 내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빚 못 갚으면 넌 갈 곳이 없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다면 정희 언니처럼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언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요? 명의가 아들한테 넘어가면 법적으로도 아들 집이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생전증여로 처리되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제 도장을 안 찍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언니, 그럼 나 어떡해요? 민수가 계속 전화하고 재촉하는데 정희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로 상담해줘.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 정말요? 응. 지금 전화할게. 정희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정희예요. 네. 제 친구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급한 일이거든요. 통화를 마친 정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사무실로 오래. 친구니까 특별히 시간 내준대. 고마워요, 언니.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이 시간 후면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희 다른 빚도 있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있다는 거지? 얼마나? 엄마, 그건 솔직하게 말해. 얼마나 빚이 있어? 한참 침묵이 흐르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카드 빚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천만 원. 등록금 500만 원에 카드빚 2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리려는 거였어요. 민수야, 너 엄마 집으로 그 빚까지 갚으려고 했니? 엄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정말 급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니? 너희가 못 갚으면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책임지고. 책임? 카드빚도 제때 못 갚는 내가 무슨 책임을 져.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곧바로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정말 힘들어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를 핑계로 쓰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시 30분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은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 씨 친구시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 요구, 5천만 원 대출, 그리고 오늘 알게 된 2천만 원 카드비까지.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메모도 하면서요. 할머니, 혹시 도장은 안 찍으셨죠? 네, 다행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찍으셨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셔야 해요. 첫째, 절대 명의 이전 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분과 모든 대화는 녹음하세요. 셋째, 김 변호사가 뭔가를 적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유언 공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유언 공증이요?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자세한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제 집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정이에요. 딸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민정이에요. 딸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는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한테 짐 되기 싫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꿨던 딸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어떻게 해? 엄마, 지금 어디세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요.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연락한 딸.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정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야 해요. 이게 뭔데? 오빠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대출 서류잖아. 어제 민수가 보여준 거랑 같은 건데. 아니에요, 엄마. 잘 보세요. 대출 금액을, 숫자를 봤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빠는 엄마한테 5천만 원만 빌린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을 빌릴 계획이에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손주 등록금 500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민정아, 어떻게 이걸 알았니? 올케가 실수로 보낸 거예요. 단톡방에 오빠랑 올케 둘이서만 하는 대화방이 있나 봐요. 근데 올케가 착각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민정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진 여보, 1억 5천만 원 대출 확정됐어.
엄마 명의만 넘기면 바로 나와. 민수 엄마한텐 5천만 원만 빌린다고 했어.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면 돼. 수진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6개월 안에 3억 만들 수 있대. 지수 오빠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민수 알아. 이번이 기회야. 엄마 집으로 대박 나는 거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식 투자라니. 제 집을 담보로 주식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더 있어요. 민정이가 다른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수진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민수 그땐 엄마를 요양원 보내면 돼. 집 팔아서 빚 갚고. 수진 엄마가 반대하시면? 민수 70살인데 뭘 반대해.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요양원, 집 팔기. 70살인데 뭘 반대하냐고. 저는 그저 엄마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엄마,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절대 명의 이전하시면 안 돼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민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무슨?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 집 명에 넘기는 거 동의해달라고. 나중에 집 팔면 제 목도 준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도 그랬다는 건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솔깃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거든요. 월세도 밀렸고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엄마는 어떡하시라고. 집 팔리면 엄마는 어디서 사시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따졌죠. 민정이가 또 다른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민정 오빠 엄마는 어떻게? 민수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민정 엄마가 원하시면? 민수 70살 노인이 뭘 원해? 우리가 정해주는 거지. 민정 그건 아니지 않아? 민수야, 넌 엄마 편들 거야? 그럼 너 목도 없어. 민정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 오빠한테 거절했어요. 저는 동의 안 한다고. 엄마 집은 엄마 거라고. 저는 민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저를 생각해 줬어요. 고맙다, 민정아. 엄마, 미안해요. 5년 동안 연락 안 한 것도, 힘들 때 옆에 없었던 것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민정이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야 해요. 올케 친구가 보낸 거래요. 무슨 서류인지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물 안내서였어요.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올케가 벌써 엄마 집 팔 준비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시세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을 준비까지 했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의도 안 넘어갔는데 벌써 집을 팔 준비를 하다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니? 3개월 전부터요. 올케가 주식 투자 정보를 얻었대요. 그때부터 엄마 집으로 돈 만들 생각을 했나 봐요. 3개월. 그 기간 동안 수진이 전화하며 친절하게 굴었던 게 다 계획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엄마 민정이가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걔는 이혼하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수진 어머님, 민정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희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민정이가 제 휴대폰을 받습니다. 저렇게까지, 오빠가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오빠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응, 알아. 오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만났어. 다행이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 말씀하세요. 민정이와 저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만의 대화였어요. 저녁 7시 민정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1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민수 엄마, 내일 집으로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꼭 이야기해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민수가 온다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들이 집으로 온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녹음하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내일 함께 가드릴게요. 정말요? 네. 혼자 대처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싸움이 시작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민수가 온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 5시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10시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녹음기 준비하셨어요?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되죠? 네, 괜찮아요. 대화 시작할 때부터 녹음 시작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0시 30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김미영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변호사를? 앉아라.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는 한쪽에, 민수와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너희 어제 민정이가 다녀갔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정이가요? 그 애가 뭐라고 했는데요? 다 봤어. 단톡방 캡처도, 부동산 서류도.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1억 5천만 원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려던 게 오해니?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민정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 부동산 시세 조회 기록, 대출 서류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앉으세요. 김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처음엔 5천만 원만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기회가 생겨서 주식으로 대박 나려고 내 집을 담보로. 엄마, 확실한 정보예요. 6개월이면 3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도 실패하면 1억 5천만 원 못 갚으면 어떡하고?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집 팔아서 빚 갚고? 그건 최악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벌써 부동산의 시세 알아봤잖아. 3개월 전부터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민수 씨 월급도 깎였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70살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돈줄이었던 거지?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변호사 부른 게 아니야.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유언 공증서입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공증 받으셨어요. 유언 공증?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본인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며 법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만 지급한다. 서류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유류분만 준다고요? 그럼 우린 얼마나 받는데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4억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2자녀가 있으니 1인당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5천만 원? 겨우 5천만 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겨우? 평생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데. 저도 일어섰습니다. 민수 결혼 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손주 학원비 매달 100만 원씩 5년. 계산해봐. 2억이 넘어. 그건 그때는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고 지금은 또 필요하니까 집까지 내놓으라는 거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유언장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엄마, 민수야, 너 어제 뭐라고 했어? 70살 노인이 뭘 원해? 우리가 정해주는 거지라고 했잖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게 내 본심이야.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 거지. 수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빌게요. 제발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핑계 대지 마. 너희가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어? 할머니는 돈 주는 기계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연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들어오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엄마한테 고자질했지. 고자질? 오빠가 한 짓을 말한 거지. 넌 이혼하고 돈도 없으면서 왜 끼어들어?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닥쳐. 넌 5년 동안 엄마한테 뭐 해줬어? 나는 그래도 명절 때마다 왔다고.
명절 때 온 게 효도야? 손 벌리러 온 거잖아. 남매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구나.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친자식한테? 친자식이면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돼?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엄마, 나가줄래? 더 이상 할 말 없어. 수진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린 진짜 안 볼 거예요. 손주들도 못 보실 거예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구나. 민수와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민수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정, 그리고 김 변호사만 남았어요. 민정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보름달이 뜬 추석이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을 내보낸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였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추석 아침 커피. 쓸쓸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음식 만들어 왔어요. 민정아, 들어가도 돼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못 느꼈던 딸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전, 나물,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민정아,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어젯밤에요. 엄마 혼자 추석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정이가 이렇게 컸어요.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민정이가 만든 전이 맛있었어요. 엄마, 사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민수가? 네. 어젯밤에요. 민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민정아, 엄마 설득 좀 해봐. 우리 정말 망하게 생겼어.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돈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답했어? 안 했어요. 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엄마, 오빠예요. 올케랑 같이 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두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왜 왔니? 추석인데.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수진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송편이랑 과일 좀 가져왔어요. 됐어. 가져가.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5분만.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정이가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민정아 제발. 나 진짜 망하게 생겼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어제 카드빚 독촉도 매일 와. 이러다 정말.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5천만 원만요. 아니, 3천만 원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팀 김성우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여기까지? 박민수 씨, 어머니 댁 주소로 대출 신청서 넣으셨죠? 그래서 최종 확인차 왔습니다. 김성우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담보는 이 아파트. 명의자 동의서에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추석날 제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명의 이전 동의하셨습니까? 김성우 과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이 대출 신청은 무효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제발. 지금 안 하면 저 진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 언니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낯선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영수가 이분 좀 만나봐. 누구세요? 낯선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순희입니다. 제가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그 법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김 변호사님이 연락 주셔서요. 추석날 할머니께서 혼자 계실까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순희 이사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독거노인들 식사 봉사 사진, 무료 급식소 사진, 노인 쉼터 사진들이었어요. 할머니께서 기부해 주신다는 재산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친자식보다 남이 더 중요해요? 박순희 이사장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자식이면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됩니까? 70살 어머니 집을 담보로 주식 투자하시려고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김 변호사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까지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정이, 정희 언니, 박순희 이사장, 김 변호사, 은행 직원까지. 제 편이 이렇게 많았어요. 김 변호사가 민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민수 씨, 이건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유류분도 포기하는 겁니다. 유류분까지요? 할머니를 계속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노인학대로요. 민수가 휘청거렸습니다. 노인학대라니. 저는 그냥 70세 어르신에게 재산 강탈 시도했습니다.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그만.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70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자식이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엄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안 돼.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보시겠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상속 포기 각서에 수진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할 거야. 근데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박순희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추석 음식 드실래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랑 식사 준비했거든요. 저도요? 물론이죠. 할머니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함께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저처럼 혼자인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은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한 달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커피.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정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제육볶음 해드릴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정이가 찾아왔어요. 5년간 못 본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 영숙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반찬도 좀 만들어둘게. 문자를 보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전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단골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복지관 가세요? 네, 요리 수업 있어서요. 좋으시겠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정희 언니를 만났어요. 영수가 왔어? 언니도 오늘 수업 들어요? 응. 같이 들으면 재밌잖아. 요리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모두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영숙 씨, 여기 앉아요. 같은 반 최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옆에 앉으니 최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한테는 연락 왔어요? 아니요.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 경우도 그랬거든요. 최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괴롭혔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반찬 만들기예요. 저염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손을 움직이며 요리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만든 반찬을 용기에 담았어요.
오늘 저녁 민정이 올 때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 점심 같이 먹어요. 복지관 식당에서. 그럴까요? 정희 언니, 최 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에 음식을 담아 테이블에 앉았어요. 영수가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정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다행이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거든. 언니, 아드님은 연락하세요? 가끔. 근데 돈 이야기는 안 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 휴게실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여행 간대요. 같이 갈래요? 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강원도 단풍 구경. 1박 2일이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신청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여행이라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니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복지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께 할머니의 후원 약정 덕분에 독거노인 10분께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 이사장 박순희.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재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서랍을 열어 그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된 도장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도장으로 마지막 찍은 게 유언 공증서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찍은 마지막 도장.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장봐 왔구나. 민정이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제육볶음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정성껏 만들게요. 고맙다. 민정이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할머니, 유언장 최종 공증 완료됐습니다.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영숙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정이가 만든 제육볶음과 제가 복지관에서 만든 반찬을 함께 차렸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응. 우리 민정이 솜씨가 늘었네.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이 직장 이야기, 손녀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엄마, 다음 주에 여행 간다며? 좋겠다. 응. 강원도 단풍 구경 간대.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제가 핸드폰 사진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정이가 닦고 제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엄마, 오빠 생각은 안 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미워요? 미운 것도 있고 안쓰러운 것도 있고 복잡해. 오빠가 사과하러 오면 용서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할 거야. 근데 예전처럼은 못 지내.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아.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밤 9시 민정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는 집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요리 수업, 친구들과의 점심, 복지법인 편지, 민정이와의 저녁.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식들과 결별하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민정이가 자주 찾아왔으며 복지관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였어요. 눈을 감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가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창밖에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환하게 밝았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었어요. 70세,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영숙 할머니. 아들 부부의 배신, 1억 5천만 원 대출 계획, 주식 투자 음모,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하지만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50년 된 도장을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찍으시며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지키셨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진짜 가족은 함께 밥 먹고 손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숙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70세든 80세든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